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26년 지방직 9급 화학 기출문제풀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음성도와 결합의 극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옳은 것만 모두 고르는 것은 돼 있죠.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자일수록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긴다. 그게 아니라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일수록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죠. 그런데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데 어떤 전자를 끌어당기느냐? 보통은 이제 공유결합에서 그 공유결합된 전자들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갖게 됩니다. 누가 제일 커요? F가 제일 커요. HF의 결합은 HBr의 결합 에너지보다 크다. 맞아요. FCl, BrI가 되겠고 여기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죠. HCl에서 H와 Cl의 결합은 여기가 좀 중요한데 이 보기에서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걸 썼어요. 무극성이 아니라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똑같은 애들 둘이 붙어 있을 때가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겠고 다른 친구들끼리의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죠. H와 Cl은 서로 다른 원자죠.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원자과 전자라는 얘기는 결합에 참여한 전자를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이제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 원자들이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예요. HBr의 에너지보다 HF의 결합 에너지가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H는 똑같죠. F의 전기음성도가 Br의 전기음성도보다 더 커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HCl에서 전기음성도가 Cl이 더 강해요. 그래서 Cl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극성 공유 결합이 되겠고요. 이 결합 에너지라는 얘기는 결합을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결국은 결합할 때 필요한 에너지와 같겠죠. 그래서 그 끊는 에너지가 얼마나 끊어버리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하니로 결합 에너지를 우리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합이 강할수록 크게 되겠고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크면 그만큼 극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 결합이 강해요. 자, 0.3몰의 O2와 0.7몰의 N2로 구성된 전체 압력 2예요. 부분 압력을 구하시오. 요거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사실 내용이었고 기출도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자, 둘이 결국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입자가 벽을 얼마만큼 때리니가 전체 압력이고 그 중에서 너는 얼마만큼의 벽을 때렸냐가 부분 압력이에요. 즉 이 몰수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이 ATM에 몰 분율을 산정해야 되거든요. 0.3에 0.7을 더해주게 되면은 전체의 분자의 수가 나오겠지. 그 중에서 O2의 부분 압력을 구하래요. O2가 몇 개 들어있대? 0.3 들어있어요. 이 비율만큼 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0.6이 된다. 몰 분율에 비례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체의 몰 분율을 전체 압력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여기 이제 9번, 8번, 11번, 13번인데 등전자 이온이에요. 물론 내가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걸 해볼 만하다 하면은 얘네들의 이온의 어떤 그 상태, 1s 전자의 상태 배치 1s에 둘, 2s에 둘, 2p에 6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13번, 11번, 8번, 9번이거든. 그러면은 뭐만 달라져요? 유효 핵전하만 달라져.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다란 얘기는 유효 핵전하가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왜? 자기 쪽으로 전자를 많이 잡아당길 거거든. 전자의 수는 똑같죠? 그러면 뭐가 4번이 정답이 돼요. 이거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반지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굽니까? 주양자수, 즉 전자 껍질수가 되겠고 그거 다음이 유효 핵전하, 그거 다음이 뭐예요? 전자의 수. 이렇게 가요. 그래서 등전자 이온의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하의 증가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원자 번호가 큰 13번 알루미늄이 가장 작은 이온 반지름을 나타내게 된다.
자, 2몰의 에틸렌이죠. 3몰의 O2를 반응물로 했어요. CO2와 H2가 생성되는 완전 연소 반응을 진행한대요. 다 알려줬어. 한 개 반응물이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CO2의 발생량은 돼 있어요. 이게 물론 답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풀면은 이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좀 실수 없이 잘 풀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반응식부터 얼른 세워야지. 이제 내가 좀 해봤다 하면은 지금 H2O와 O2가 H2와 CO2가 이제 모두 생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2고 2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의 앞에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 4개, 2개, 네모 곱하기 2 앞에가 3이 나옵니다. 1대 3대 2대 2예요. 그러면 반응 초기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2몰이 있고 3몰이 있고 아직 안 생겼지. 그러면은 반응에 참여한 애들은 얼마일까? 반응에 참여하는 몰수는 어떻게 돼요? 반응이라고 할게요. 반응에 참여하는 애는 얘가 지금 다 반응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다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얘는 얼마만 필요합니까? 마이너스 1만 필요하죠. 그렇죠? 1대 3이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 생겨요? 얘가 다 반응했으니까 플러스 2가 생길 거고 플러스 2가 생겨요. 그러면 반응이 종결된 후에는 얘는 어떻게 생겨요? 1이 남고 얘는 없고 얘는 2가 생기고 얘는 2가 생겨요. 그래서 답은 2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네라고 했는데 여기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냐면 지금 3이 다 없어졌어. 0이야. 이거를 뭐라 부릅니까? 여기에서는 한 개 반응물이라 불러요. 그러면은 2몰의 에틸렌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몇 몰 필요해요? 6몰 필요하지. 6몰이 없어. 그러면은 얘는 남겠네가 되는 거고 싹 다 먼저 없어지는 그 물질을 우리가 한 개 반응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개 반응물이 산소예요. 요거까지 알아야 돼. 이 문제에서. 그리고 나서 얘는 2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반응과 초기와 반응 후가 이러한 비율로 이제 간해를 공부를 할 때부터 쓰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습관이 들여야지만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용액의 총괄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예전에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삼투압과 증기압, 내림과 끓는 오를 얘기할 때 이제 총괄성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총괄성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입자의 개수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 뭐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몇 개 있어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용해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종류마다 다르지. 그렇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총괄성이라는 얘기는 용질의 종류와 뭐 이런 거 상관없고 오직 뭐 입자의 수, 뭐 농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가 됩니까? 몰이지 몰. 결국은 이 몰수가 뭔가가 왔다 갔다 하네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 다음에 이제 뭐 삼투압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뭐 증기압이 내리고 올라가고가 결국은 이제 끓는 점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뭐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종류가 뭐냐 용질과 용매 이런 용해도는 달라져요. 어디에다가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잘 녹을 수도 있고 안 녹을 수도 있어요. 오직 개수, 몰에 의한 게 아니다. 그래서 총괄성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증기압 내림은 이제 비활성 용질이 첨가가 되면서 라울의 법칙이죠. 용액의 증기압이 순수한 용매보다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고요. 순수한 용매보다 증기압이 낮아지면서 결국 그만큼 끓는 점이 올라가게 돼요. 이거야. 그다음에 어느 점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삼투압은 이제 반투막을 통해서 묽은 용액의 용액에서 진한 용액 쪽으로 뭐가 이동을 합니까? 용매가 이동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용질이 이동한다고 하면 안 돼요. 용매가 이동한다. 자, 150K 1 ATM에서 이상기체 A의 부피가 10L일 때 300K 2 ATM에서 A의 부피는 물론 PV는 NRT로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10L이기 때문에
이 150K에서 300K가 됐거든.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됐죠. 그러면은 150K에 300K 해줘야 돼요. 큰 수가 위에야. 왜 그래요?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1atm에서 2atm으로 가죠. 압력은 어떻게 됐어요? 2배로 증가했어요. 부피는 감소해야 되지.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10리터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보일과 샤를의 법칙이긴 한데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이거를 내가 PV는 nRT에다 넣고 풀겠어요 하면은 PV는 nRT에서 없는 게 얘네 둘이야. 그래서 압력이 어디 갔어? 1atm 부피가 10리터 nr 곱하기 150K에서 nr을 구해야 돼요. nr은 얼마입니까? 150분의 1 곱하기 10이지.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어? 2atm 곱하기 v는 nr 곱하기 t죠. t 300K.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미지수 하나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복잡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평면 구조를 갖는 분자는 에테인 2개, 6개, 그 다음에 암모니아, 사이클렉센인데 우리 이거 이론 공부하면서 다 그려봤던 친구들이에요. 에틸렌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중결합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C가 sp2 혼성화를 이루면서 양쪽에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삼각형, 평면상의 삼각형 구조를 갖습니다. 나머지 에테인 C2H6인데 요렇게 물론 얘기는 하지. 하지만 이 탄소가 sp3 혼성화를 이뤄요. 사면체 구조를 이루겠지. 그러면 평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지. 이것도 입체 구조를 갖습니다. 암모니아 물론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으면서 얘는 삼각뿔의 형태를 이룹니다. 삼각뿔은 피라미드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뿔의 형태를 이뤄요. 그래서 가운데 N 같은 경우가 sp3 혼성화를 또 이루지 얘들. 그래서 입체 구조를 갖습니다. 사이클렉센 C가 6개인데 요렇게 6개거든요. 사이클로라. 여기에 2개가 수소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소는 sp3 혼성화를 이루면서 사면체 구조를 갖겠죠. 하나하나. 이 하나만. 근데 이게 6개가 고리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뭐 왕관 모양이냐, 뭐 의자 모양이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체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에틸렌은 sp2 혼성화를 이루면서 삼각 평면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sp3 혼성화를 이루는 에테인인데 얘는 입체 구조를 갖고요.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삼각뿔의 형태다. 사이클렉슨 6개 탄소고리를 이루는데 평면의 육각형은 이제 벤젠이에요. 근데 얘는 뭐야? 의자 모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평면상의 구조를 갖고 여기 109.5도 해가지고 어때요? 입체 구조를 가져요. 사면체. 이거 하나당 이렇게가 사면체 구조를 갖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체 구조를 갖고 그다음에 사이클렉센인데 이게 보이는 건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그렸는데 결국 지네들끼리 이 반발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찾아가요. 그래서 뭐 의자 모양이에요, 또 왕관 모양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극성 분자가 아닌 것은 근데 너무 쉬워 이거 다 극성이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 좌우가 대칭 구조면서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들어가요. CO2가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예요. H2O 비공유 전자쌍 2쌍, H2S 마찬가지로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씩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C5는 C와 O의 이중결합 양쪽에 있어요. 180도 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합이 0이다. 즉 대칭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 하지만 C와 O 사이에는 극성 공유 결합이지. 분자의 극성은 무극성 분자. H2OH 결합 극성이고 구분형 구조를 가져요. 대표적인 극성 분자죠. 황화수 마찬가지로 이제 H2O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좀 달라요. 모양은. NH3 마찬가지입니다. 극성 분자죠. 삼각뿔의 형태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구분형 2개,
104.5도, 이산화탄소 180도, 황화수 같은 경우 92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한 쌍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구분형이고 암모니아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산과 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POH를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H3O 플러스가 이렇게 나왔네.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POH를 정의하는데 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OH-이온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앞에 뭐가 없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 빠졌어요. pH가 이렇게, 또는 우리 이렇게도 기억하면 돼요. 똑같은 거다 결국은. 환경에서는 얘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요. 화학에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보면 이걸 가지고 많이 써요. 근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순수한 물은 어때요? 10의 마이너스 7승 25도에서 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그때 KW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온 거지. 프랜스 로리의 산과 염기로 둘 다 작용할 수 있어요. 양성자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OH 마이너스 되는 거지. 양성자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뭐가? H2O가. 그래서 H2O가 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자, 측정값 중 이 숫자가 3개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끝에 3개를 찾으면 됩니다. 가운데 이제 있는 자릿수가 얘네들은 되겠고, 그래서 요건 1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3개. 그래서 앞에는 자릿수예요. 정답은 4번이다. 첫 번째 0.00 유효하지 않으면 소점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0이 아니라 8 이후에 소점 끝에 있는 거 3개 해서 하나, 둘, 3개가 측정 정밀도를 표시합니다. 요건 1개고요. 요건 4개, 요것도 4개. 2번, 3번. 그래서 0이 아닌 숫자 항상 유효하다. 그 다음에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있는 0은 유효하다. 그 다음에 요건 5개, 요건 3개. 그 다음에 소점 끝에 있는 거 하나, 둘, 3개. 얘도 하나, 2개. 0이 아닌 첫 번째 거 아니에요. 하나, 둘, 3개, 땡. 하나, 둘, 3개. 요거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1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균형 반응식에서 반응 개수의 합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렵지 않은 또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를 물론 이제 O2가 들어가 주면은 굉장히 쉬웠겠지. 근데 H2O가 있고 H2와 CO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맨날 보던 탄화수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개수를 좌우를 맞춰 보면 되긴 하는데 우리 그래도 조금 절차를 가지고 한번 풀어 볼게요. C를 한번 생각해 볼까? 왼쪽에 몇 개? 5개. 오른쪽에 요거지? 요거. 예. 그래서 C는 뭐 5가 일단은 뭐 되겠네. H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12개 더하기 2A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H 어떻게 됩니까? 2B가 되겠네. 물론 5를 집어넣으면은 5를 뭐 가지고 이제 쓰면 나중에 될 거긴 한데 요거까지 한 번 더 해봐야 돼. 5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A개가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C지. 그래서 A랑 C는 같고요. 그러면 둘 다 5네.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5지. 22, B는 11. 뭐 이렇게 나와요. 다 금방. 해서 B는 11, A랑 C는 같고 다 5다. 그러면 3개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1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어색한 보기에 처음 보네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그런 반응 개수를 맞추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sp2 혼성 궤도를 갖는 화합물은 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앞에 그 모형과 관련된 문제랑 좀 유사합니다. 자, 보면은 BF3이기 때문에 B는 원자과 전자가 3개죠. 하나, 둘, 3개예요. F가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면은 sp2 혼성화를 찾으래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중심 원자가 sp2 혼성 궤도의 함수를 갖는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 원자는 B지. 하나, 둘, 셋이네. sp2예요. 1 더하기 2는 3이거든. NH3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N에 아까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있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중심 원자 N. 자, 비공유 전자쌍도 하나로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sp3 혼성화가 돼서 1 더하기 3은 4.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돼야 돼요. NH4 플러스 어떻게 생겼을까? 원래 NH3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배위 결합이지. 수소 양이온이 하나 들어오면서 전체가 플러스 1이 돼요. 똑같아. 얘도 sp3 혼성화를 이룹니다. 하나, 둘, 셋, 4개거든. BCl2, B2에 얘는 2개밖에 없어요. 해서 Cl, Cl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둘이네. 그 얘는 sp 혼성화를 이루게 되겠지. 왜? 1 더하기 1은 2거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다? 중심 원자가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중심 원자가 아니라 뭐 특정한 뭐 원소를 갖다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C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비공유 전자쌍이 세 쌍 있고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혼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냐 아니냐 잘 확인해야 돼요. 자, sp2, sp3, 그 다음에 sp 해가지고 봤습니다. 자, 엔탈피 변화 델타 H. 제가 이것도 이론에서 수업할 때 반드시 내가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 뭐 눈으로만 보고 둘이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 H2O가 L과 G가 있을 수가 있다. 안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와 있으면은 조심히 봐야 된다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4가지의 엔탈피를 알려줬거든요. 요거 맞춰줘야 돼. 똑같이 그릴 겁니다. 얘를 이용해서. 자, C3H8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지. 오른쪽에 있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가야겠네. 왼쪽에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반응 해줘야 되지. 역반응. 그러면 3CO2 더하기 4H2O 하고 C 3개 H8개의 O2 해서 역반응이기 때문에 델타 H가 마이너스 2000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2000이야.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다 G네. 이렇게. 그 다음에 CO2 나왔어요. CO2 어디가? C는 어디 갔어? 왼쪽에 있지? 얘 왼쪽에 있어야 되겠네?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되지. 그러면 3C 더하기 3H2 3CO2 해서 마이너스 400 곱하기 3 해줘야 돼. 그러면 맞죠? 예. 다 뭐야 이거. 얘는 S고 G고 3O2지. 요것도 G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H2O2 H2O예요. H2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요 왼쪽에 있네. 똑같네. 근데 몇 개 있어요? 4개 있지. 얘는 2개 있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래서 4 H2 더하기 2 O2 그 다음에 4 H2O 여기 그리고 어떻게 마이너스 500 곱하기 2 그러면 딱 맞게 떨어졌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G입니다. 자, 여기 뭐예요? G S 저거 S 맞아. 근데 H2O 어떻게 돼 있어 이거? G지. 얘도 G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안 써도 돼. 만약에 L이면 해야 되는데 G잖아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여기서 내용입니다. 전체 반응식을 더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전체 반응식을 만들어 보면 3CO2 없어지죠? 결국은 H2O도 왼쪽 오른쪽이지. 이것도 없어지지. 그렇죠? 그다음에 H2O2 하나 둘 셋 넷 여기 5개네. 싹 다 없어지지. 왜? 여기가 5개거든. 그러면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지금 왼쪽에서는 3C 4H2 해서 오른쪽에 뭐가 남아요? C 3개 H 8개 다 G예요. 그러면 이 3개는 어떻게 하면 돼? 3개면은 더하면 됩니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만 쟤네는 역반응하고 곱하기 몇 하고 더하면 되겠네 라고 풀면 틀린다. 한데
그래서 마이너스 200이 나오고 반드시 이렇게 전체 반응을 합체해보고 손으로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지워보고 해서 반응식을 만들어줘야 돼. 요것만 띡 해가지고 하면은 곤란하다. 자, 공명구조를 갖지 않는 화합물은 되어 있습니다. 벤젠, 메탄올, 탄산이온, 아세트산이온인데 뭐 다른 거 모르겠어. 벤젠 공명구조는 알 것 같아. 근데 메탄올이 나왔네. 메탄올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는 여기 H인데 여기 OH 치환된 거예요. 우리가 1가 알코올, 2가 알코올,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 하면서 우리가 알코올에 산화 반응하면서 막 나왔던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2번이 아니다. 단일 결합이죠. 공명구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일 결합도 아니고 이중 결합도 아니고 여기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골고루 펴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루이스 구조로 전자품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없고 여러 개의 동등한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 있는 경우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명구조에서 비편제와는 전자가 하나의 원자나 결합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말 그대로 편제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비편제 쫙 퍼져 있다, 이 상태예요. 얘는 단일 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저쪽으로 못 가요. 이렇게. 자, 벤젠은 6개, 그쵸? 탄소에 교대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해서 공명구조다 얘기하고, 탄산이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 개 중심 탄소에 3개의 산소가 이제 평면상의 어떤 공명구조를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세트산이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5호에서 우리가 비편제가 되면서 2개의 공명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벤젠은 워낙에 많이 했죠,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동그라미로 그렸어요. 이중결합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공명구조다. 메탄올은 그냥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명구조가 아니에요. 탄산이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중결합이 여기에 3개 어디에 위치할지 몰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 이중결합을 2개에 이렇게 어디에 이중결합이 있냐 모르겠다 이거지. 이렇게가 공명구조를 갖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묽게 희석된 HCl과 NaOH가 반응을 했어요. 산과 염기의 반응입니다. 이거 무슨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이지.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니? 일단 중화 반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산화환원에서 이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 화학에서 기출에. 이 산화환원이 반응이 맞냐 틀리냐,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은 뭐냐를 많이 물어봤단 말이야. 그때 우리 뭐로 계산했습니까? 산화수를 보고 바로 판단했어요. 이게 쉬웠어, 되게. 그리고 또 그러면은 그때 뭐 막 나왔는데 산화환원 반응에 예외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중화 반응이었어. 예외가 아니라 아닌 게, 중화 반응은 산화수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가 되게 많이 나왔었던 기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다, 이거는. 자, 그래서 기억만 올바른 내용입니다. 침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HCl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가라앉아요. 이런 표시를 해. 이게 이제 침전물을 형성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산과 염기이기 때문에 물과 염을 형성하죠.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중화열, 중화 엔탈피는 오직 중요한 어떠한 이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H와 OH가 몇 개냐, 이게 중화 엔탈피를 결정합니다. 자, 산과 염기가 만나 물과 염을 형성한 반응, 중화 반응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자이온 반응식은 이제 이렇게 돼요. 그 나머지 NA랑 뭐 여기 CL 있잖아요. 그럼 뭐라 불러요? 얘네들은 구경꾼 이온이라 불러요. 그래서 둘이 NaCl에서 염, 다시 얘기하면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만나 염을 형성합니다. 이온 결합을 해죠. 자, 산화환원 반응에서 원자의 전하, 산화수가 변하는 건데 얘네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은 산화수가 변하지 않아요. 자, 다음 평형상수 K와의 온도 의존성을 결국 이제 K랑 T와의 관계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델타 H와 표준 반응 엔트로피 델타 S의 부호가 옳은 것은 해서 나와 있어요. 이 문제가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일단 여기 ln K거든요. 증가한대. 나 여기가 뭐냐면 T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T분의 1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1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t분의 1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t는 감소해야 돼요. 왜? 100분의 1과 10분의 1은 누가 더 높은 그 온도예요? 100이 높은 온도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는 감소하는구나. LNK이긴 하지만 얘는 올라가고 있죠. LNK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즉 온도가 감소하면 K 값이 증가한다. K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반응 쪽으로 평행이 이동한다는 얘기.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감소할수록 K가 커지는 이 정반응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돼야 되겠어? 온도가 감소하면 정반응 쪽으로 간다. 즉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란 얘기예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온도가 감소할수록 어떻게 돼요? 정반응 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열 반응이래. 그러면 델타 H는 0보다 발열 반응과 델타 H는 0보다 작게 되겠지. 그렇죠? 자, 우리가 H와 그 다음에 뭐 S와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온도가 감소할수록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기체, 액체, 고체로 가는 거지. 기체에서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는 이 과정은 온도가 감소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 발열 반응이에요. 그렇죠? 온도가 감소하는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고 기체에서 액체되고 액체에서 고체되는 과정은 발열 반응입니다. 반대로 고체에서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될 때는 열을 흡수하죠. 왜? 물 끓일 때 버너를 켜야 되거든. 그 이때는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돼? 델타 S가 0보다 기액 고로 가니까 작아지게 돼요. 이거를 지금 제가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델타 H는 0보다 작고요. 델타 S도 0보다 작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다. X축은 T의 역수기 때문에 Y축 LNK예요. T분의 1이 증가하게 될수록 K가 결국은 이제 그 Y축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이제 감소할수록 K는 증가하는 그런 반응이죠. 왜? 역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감소할수록 K가 커지는 정반응으로 평행 이동하는 경우에 정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또한 온도가 감소하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0보다 이제 작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물의 기체, 액체, 고체로의 반응이 이와 연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고,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 반트호프식에서 평형상수와 자유에너지의 관계가 있어요. 델타 G에서 마이너스 ln RT의 lnK와 델타 G, 델타 H는 에서 마이너스 T 델타 S죠.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lnK 그다음에 뭐 R로 이제 나눈 거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RT lnK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예요. 여기를 lnK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뒤로 넘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생겨. 그럼 기울기 M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R 분의 델타 H. 왜? T분의 1이 X축이었거든. 얘가 X가 되는 거고 얘가 Y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Y는 AX 플러스 B의 1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나온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T분의 1이 뭐였어요? X축이었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X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Y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뭐겠어? 이거 기울기지. 그 다음에 Y절편에서 마이너스 R분의 델타 S가 Y절편이에요. 왜? Y쪽에 X가 0일 때 Y의 값이지. 그러면은 기체상수 R은 8.314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커. 그러면 M이 기울기가 0보다 큰 기울기예요. 왜?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 기울기는 0보다 큰 값이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면 얘는 양수고 요거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0보다 작다. T분의 1 0일 때 Y절편을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에 찍혀 있지. 어떻게? 절편이 여기에 마이너스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수가 나오려면은 얘는 양수거든. 그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y 값이 이렇게 갑니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입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해서 나와 있어요. 보면 F2에 CO.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요거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맞죠? 그래야지 델타 S가 0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에 들어갈 입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되는데 이거는 우리 그 방정식으로 해결해 주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일단 59에 뭐 비어 있고요. 26, 27 바뀌었어. 가가 있대요. 그다음에 나는 지금 59, 60 돼 있고 27 뭐 이렇게 돼 있네. 자, A라는 물질의 여기 얘는 뭐예요? 질량이죠.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원자 번호지.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중성원자의 전자수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 질량은 59는 가식에서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59는 59 더하기 뭐가 돼요? A가 이제 되는 거지. 그렇죠? A는 0이 나와야 되죠. 맞죠? 그러면은 전자, 중성자, 양성자에서 질량이 0인 애가 누가 있을까? 전자지. 그리고 원자 번호를 비교해 보면 지금 26은 27 더하기 뭐 이렇게 Z로 했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 얘는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 원자 번호가 하나가 이제 좀 줄어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질량은 그대로 했는데 원자 번호만 1만 없어져야 된대요. 중성원자에서 전자의 수가 결국 원자 번호이기 때문에 여긴 전자나 나갔다 뭐 이렇게 질량은 그대로고 전자가 이제 나가면서 원자 번호가 바뀐 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누구다? 전자가 됩니다. 나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59 질량. 59는 하고 59 더하기 Ag. 얘는 얼마예요? 60이 되겠고. 그다음에 원자 번호는 27. Z는 27이에요. 원자 번호는 뭐 Z는 0이 돼야 되겠네. 원자 번호에 영향이 없네. 질량만 플러스 1 해줬죠.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원자 번호에 영향을 미치는 양성자 전자는 아니란 뜻이야. 다만 질량에 영향을 주는 중성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은 전자, 가는 전자, 나는 중성자에 해당을 하게 되겠다. 그래서 중성원자의 질량이 변화가 없고 원자 번호만 1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자가 변화가 있었구나. 왜? 중성원자에서는 전자의 변화가 양성자 수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 번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 질량은 증가했는데 원자 번호는 변함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결국 중성자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다. 자, 475도씨 1ATM에서 KClO3가 0.4g이 이게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이거는 염소산 칼륨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산화제에 해당을 해요. 산화제는 무슨 뜻이냐? 산소를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KClO3는 분해가 되면서 KCl과 염소산 칼륨과 O2 이렇게 내보내지는 반응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럼 이거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2개, 요거 3개니까 여기 2고 여기가 3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2대 2대 3의 비율이에요. 자, KCl-O2로 일어나게 되겠고 O2의 부피를 몇 밀리리터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75도씨 1 ATM에서 O2 1몰의 부피는 61.3 알려줬어. KClO3 분자는 122.6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 자, 그러면은 0.4g인데 지금 얘네들의 비율이 2에
3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 들어있다는 얘기야? 0.4g 들어있다는 얘기죠. 뭐가? 염소산 칼륨이. 그 염소산 칼륨이 122.6g이 1몰이네. 자, 그러면 122.6g이 1몰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KClO3에 대한 몰수를 산정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산소의 몰수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3을 해주면 되지. 왜? 2대 3이라. 얘가 KClO3고 얘가 O2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가 뭐로 바뀌어요? 이제 O2의 단위는 몰이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몰의 산소의 부피를 지금 어디에서 0도씨 1기압이 아니라 475도씨 1기압에서의 부피를 알려줬어요. 이 온도압력과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1몰의 산소는 얼마래요? 61.3리터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몰에서 리터로 바뀌었지 여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알고자 하는 단위는 어떻게 돼요? 밀리리터죠? 그래서 1리터가 1000ml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 리터에서 밀리리터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300이 띡 나오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제 반응 그 양론적인 그런 개념인데 이 단위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단위를 보면서 아, 얘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건 이렇게 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 2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합니다. 자, 다음 반응으로 남아있는 K 플러스 이온의 양은 해서 나와 있어요. 한 개 반응물을 모두 반응한다. 3K 플러스에 PO4 3- AG 플러스에 NO3 해가지고 AG3 PO4 나오고 3K 그대로 있고 3NO3. 자, 이 문제가 지금 뭐하고 바뀐 거야?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요거 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지? 얘네들. 이거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둘이 만났어. 요게 돼버렸네. 그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K 칼륨과 질산 이온들은 구경꾼 이온이라는 거예요. 구경꾼 이온이 무슨 뜻입니까? 구경꾼 이온은 정말 구경만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어 그대로.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만 반응했겠지.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처음에 6이었으면 나중에도 6이에요. 자, 요 반응에서 K와 NO3- 이온 얘는 반응전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고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걔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알짜 이온 반응식은 이렇게 됩니다. 1대 3대 1이에요. 1대 3대 1. 그래서 2, 2, 0 있다가 2, 2, 1, 3이니까 얘가 3분의 2만 반응하고 얘는 2가 다 반응하겠지. 그럼 얘는 없어지겠죠? 얘는 3분의 2만 반응하기 때문에 3대 1이니까 얘는 3분의 2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없어지는 애가 누구예요? 얘네들이 요거. 3H가 AG 이온이 결국은 한 개의 반응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이건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 수소의 동위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돼 있습니다. 중수소 원자의 중성자 개수는 1개이다. 수소의 동위원소는 양성자 개수가 1개이다. 양성자는 하나인데 뭐가 달라져요? 중성자가 달라져요. 중성자가 하나일 때 중수소. 중성자가 2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은 2개가 더 있고 1개가 더 있고 즉 H가 1일 때 얘가 수소고 1, 2 중성자가 하나가 더 있지 H1, 3일 때 중수소, 3중수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맞네. 기억과 니은은 동위원소 양성자 개수는 다 하나니까 원자 번호는 1번이라 중수소 중성자가 1개 그쵸? 양성자나 중성자 하나 얘는 어떻게 돼요? 양성자나 중성자 2개 근데 수소 원자의 질량이 3이 돼야 되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2개의 중성자를 갖는 수소 원자의 질량수는 3이 되겠고요. 1, 2, 3이고 1 다 똑같아. 중성자 1, 그 다음에 2. 3중수 1, 2, 3. 질량은 이렇게 얘네들을 뭐라 부른다? 동위원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